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유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볼까? 자, 사람의 유전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신기하고, 근데 이 사람의 유전이 이렇게 유전이 일어난다는 거, 유전 현상이 이렇다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 복잡한 거.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놓은 것은 한 2만 3천여 개의 유전 현상 중 정말 극히 일부죠? 그나마 이것은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 좀 쉬운 유전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거 많아요.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 그럼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어떤 유전 현상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연구하고 싶어. 그러려면 자료가 많아야 되겠지. 그래야 그 안에서 통계적으로 몇 대 몇, 2명 낳아가지고 또는 1명만 낳아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어떤 유전이 일어났다,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다행히 1800년대 중반에 멘델이라는 과학자는 사람 말고 뭐 너 결혼해봐, 애기 낳으면 내가 유전 알려줄게,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완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결혼시켜가지고 콩콩콩콩콩 콩 낳아. 콩을 가지고 둥근지 주름진지 황색인지 녹색인지 그걸 통해서 색깔이, 모양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 멘델이 콩을 가지고 실험했던 그 데이터를 사람에 적용시켜 보니 어떤 것은 되게 비슷하고 어떤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유전 법칙 중에 약간 콩처럼 단순한 유전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정리한 거죠. 자, 그러면 멘델이 얘기했던 멘델의 유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 여기서 우열은 뭘까? 자, 생각해봐. 그다음 두 번째, 그치? 분리의 법칙. 그다음 세 번째, 독립의 법칙. 여러분, 어떤 법칙을 알아낼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그지?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야. 멘델은 그 성직자이면서 박물학자이면서 또 교사 역할도 했었는데, 과학자죠, 과학자. 교회 앞에 테니스장 넓이만큼의 땅이 있었대요. 거기에다가 매년, 사실 콩은 1년에 막 몇 번도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테니스장만한 밭에다가 콩을 심어서 그 콩이 꽃이 피었을 때 기다려. 꽃의 꽃가루를, 내가 궁금한 그 형제와 그 형제들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사람으로 치면 결혼이잖아. 꽃가루를 묻혀서 거기에서 콩이 열리면 다 콩을 수확해다가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멘델은 어떻게 보면 통계학자예요. 통계학자. 굉장히 그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는 통계학자.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우열의 법칙,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멘델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궁금했던 게 콩의 모양이었어. 콩의 모양. 콩. 어떤 콩은 동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콩 표면이 매끈해. 그런데 어떤 콩은 쭈글쭈글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둥근 콩, 얘는 주름진 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콩을 부모라고 생각해봐. 부모. 얘가 자식을 낳으면 둥글게 나오나? 주름지게 나오나? 너무 궁금한 거야. 만약에 결혼해서 두 가지 유전자가 섞였는데 둥근 게 나왔어요. 그러면 둥근 게, 그렇지, 주름진 유전자를 못 나오게, 발현되지 못하게 막았다고 그럴까? 자기가 발현이 된 거야. 여기서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모양이나
성질로 드러나는 걸 발현이라고 그래. 발현. 그래서 어떤 것이 발현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지? 어떤 것이 발현될까? 만약 두 가지 결혼을 시켰는데 둥근 콩이 나왔어요. 그럼 둥글게 하는 유전자가 우선인 거지. 멘델은 유전자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유전자? 유전이라는 현상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관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런 법칙이 있나 보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야. 아마 멘델이 유전자라는 존재를 알았으면 그 연구가 훨씬 탄력을 받았을 텐데 조금 아쉽죠. 요즘 시대에 멘델 같은 사람이 또 나와야 되겠지? 아니야,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결혼을 시켜봅시다. 여기서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거야? 땅에 심어. 둥근 콩을 땅에 심어. 그러면 이렇게 싹이 나겠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결혼할 때가 됐네. 그게 뭐야? 꽃이 펴야지. 꽃이 핍니다. 여러분 꽃 잎을 몇 장만 그릴게. 여기 이제 암술, 수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주름진 콩도 땅에 심어. 그럼 또 콩이 이렇게 나오겠죠. 꽃이 펴. 결혼할 때가 됐네. 암술, 수술 이렇게. 그럼 봐봐요. 사실 이 콩은 둥근 콩, 주름진 콩 만나지 않아도 콩은 열려. 무슨 말이냐면 꽃 안에 암술, 수술이 다 있기 때문에 요 꽃가루가 요 암술머리에 닿으면 여기에서 콩이 열린단 말이야. 근데 멘델은 궁금했어. 둥근 콩, 주름진 콩 둘이 결혼하면 어떤 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지. 여기 암술로 암술 이렇게 표시하면 암컷 이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술 요거랑 만나게 해주자. 사실은 벌, 나비, 바람, 그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꽃가루가 이렇게 갈 수 있죠.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걸 이제 수분이라고 하죠. 수분. 근데 수분을 벌, 나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멘델은 이게 정확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 있는 수술을 제거해. 가위로 자른 거야. 없앤 다음 여기 꽃가루를 붓에 묻혀서 이렇게 묻혀주는 거야. 묻혀줘. 따라서 주름진 콩에서 나온 꽃가루를 둥근 콩 암술에다 일부러 묻혀주는 거야. 인위적으로. 사람이. 머릿속을 그려보세요. 교회 앞마당에 테니스장마다 밭에서 콩의 수술을 다 잘라. 그 다음 붓에 묻혀서 벌처럼 나비처럼 묻혀주고 다니는 거야. 그러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겠죠. 자, 꽃가루가 묻혀지는 순간 이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일어나면 꽃이 떨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콩깍지가 생겨. 내가 수학의 기쁨을 대단히 크게 여기다 표현을 했다. 그럼 여러분 보자. 둥근 콩, 주름진 콩 땅에 심었을 때 얘네들은 어버이야. 그지? 어버이. 요 어버이에서 태어난 요 콩 안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자녀가 되겠죠? 자녀. 어떤 자녀가 태어났을 것 같아요? 네, 둥근 콩만 나왔어요. 둥근 콩. 야, 이거 참 기절할 만한 일이지. 그때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랬어. 검은 말이랑 흰 말이랑 교배를 시키면 회색 말이 나오겠지. 아니야, 줄무늬 말이 나올 거야. 뭔가 두 가지 형질이 섞일 거야 라고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전혀 결과가 아니죠.
이 안에 유전자가 둥글게 하는 유전자,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가 둘 다 있을 텐데, 그지? 여기에서도 받았을 텐데. 무엇이 발현됐어요? 둥근 것만 발현되고 주름진 것은 발현되지 못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유전자가 섞여 있을 때 발현되는 거, 섞여 있을 때 발현되지 못하는 거, 이걸 정의했는데 요거 발현된 것을 우성이라고 하자. 발현되지 못하는 것을 열성이라고 하자. 여러분, 주름진 형질은 열등해서 발현이 못됐을까요? 아니죠. 우수하다, 열등하다, 아니죠. 물론 뭐 얘가 세다? 글쎄 별로 적절한 표현도 아니에요. 우성,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전자가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잡종이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섞여 있을 때 발현이 된 것, 이게 우성의 정의예요. 약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옮겼을 때, 그 의미를 조금 잘못 해석한 것 같기도 해. 우리가 우수하다는 절대 아니다. 우수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바로 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 같이 있을 때 둥근 유전자만 발현되고 주름진 유전자는 발현되지 못했죠. 재밌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버이를 P로 써. 아마 parents 여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지? 부모 세대. 그래서 어버이 세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녀. 그 어버이에서 나온 잡종 제1세대. 잡종 제1대 또는 1세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표시할 때는 F1. 영어는 아니고 자녀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앞글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성으로 표시할 때 우성이면 대문자, 열성이면 소문자인데 그 단어는 우성의 단어의 첫 글자를 골라. 그러면 우성의 첫 자. 둥글게 라운드네요. 그죠? 라운드. 그럼 라운드니까 R을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더라. 그럼 둥글다, 대문자, 주름지다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에 소문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포 분열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유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둥근 콩은 대대로 둥근 콩만 열린 순종이야. 그래서 라지얼만 한 쌍으로 가지고 있는. 얘는 스몰을 한 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녀에게 줄 때는 반만 준다? 그러니까 반만 준 거야. 무슨 분열? 감수 분열. 그치? 감수 분열로 때는 2n이지만 감수 분열을 해서 n만 주는 거지, 자녀에게. 자, 이쪽 부모도 자기 자신은 쌍으로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줄 때는 감수 분열. 그래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n과 n, 여기 암술의 끝에 n세포가 있고 꽃가루에 n세포, 이것이 수정을 통해서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를 같이 갖는 이런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개체는 자기가 2n이면서 이렇게 두 쌍의 잡종, 한 쌍의 잡종 유전자를 갖는 이렇게 둥근 콩이 된 거죠.
전부 다 둥근 콩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퀘스천. 그래,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모양만 보고는 요 둥근 콩이랑 요 둥근 불가능해요. 그죠? 구별할 수가 없죠. 둥글면 이게 순종 둥근 콩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다 써볼게. 이건 순종, 잡종, 이게 순둥인지 없어.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녀를 낳아보면 돼요. 자녀를. 또는 부모를 보거나 자녀를 보면서 그 확률적인 유전의 흐름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가계도야. 가계도. 잡둥인지 알아내는 방법. 자, 봅시다. 재밌잖니? 자, 잡둥인지. 유전자 기호로 쓰면 이런 거지. 큰 알이라고 이렇게 큰 알인지, 큰 알, 작은 알인지 어떻게 알아내냐면, 똑같은 순둥이랑 결혼시켰을 때 순둥이만 나오죠. 여기서 만든 생식세포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주는 방법은 큰 알 주는 방법. 여기에서 요 화살표가 감수 분열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든 생식세포 그게 수정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나 잡둥이는 어떻게 되나 봐봐요. 큰알 작은알 결혼하면 우와. 잡둥이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두 종류. 뭐야? 큰알 또는 작은알. 얘도 마찬가지지. 큰알 또는 적으로 쟤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내보자. 이 퍼넷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경우의 수에 따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퍼넷의 사각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다 표시해보면 봐봐. 얘가 큰알, 얘가 됐다 그러면 큰알이 되겠죠? 작은알, 큰알 만나면 요게 되는 거야. 큰알, 여러분이 해봐. 여기 큰 알이랑 작은 알이랑 만나겠죠? 큰알, 작은 알이겠죠? 그러면 봐봐. 좀 더 진하게. 콩, 둥근 콩, 대대로 둥근 콩. 순종. 얘는 둥근 콩, 그러나 둥근 콩. 좀 다른 색으로 할게. 눈에 좀 보이게. 주름진 콩. 이렇게 나올 거죠. 나는 왜 엄마 아빠 안 닮았어요? 너는 열성인자만 받아서 그래. 알겠어? 우성 다 있으니까 우성이 표현되고 우성, 열성이 섞여 다 큰 알이 표현이 된 거야. 왜? 발현이 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알의 경우에는 큰 알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제서야 이 작은 알이 발현. 둥근 것 대 주름진 것이 3대 1 이렇게 나오더라. 애들은 엄청 많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자랑
교배시키는 이런 방법을 자가교배라고 그래. 자기 집에서 교배를 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종류가 똑같다. 우성과 열성이 이렇게 3대1로 나오거든요. 그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무슨 말이냐, 요 잡둥이 있죠. 요 잡둥이. 지금 헷갈릴지 모르니까 헷갈릴지 모르니까 보면 얘가 지금 F1이잖아요. 이 잡둥이를 또 교배시킨 거야. 다시 설명할게. 또 시켜. 누구랑? 둥주랑. 잡둥이. 모양은 둥글지만 유전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F1. 얘를 교배를 시켰더니 둥근 것 대 주름진 것이 3대1로 나왔다. 법칙을 정리해보면 여기 잡종 제1세대에서 우성만 나왔거든. 이유는 우성만 발현되기 우열의 법칙이야. 멘델의 제1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2법칙은 뭐냐?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F1세대에서 또 자녀를 제2대거든. 잡종 2대. 그래서 표시하면 얘가 F2가 되겠죠. 근데 잡종 제2대에서는 이렇게 둥근 것과 3대1로 분리되어 나왔어요. 들어봤나요? 분리의 법칙. 이게 제2법칙. 제2법칙. 이 제2법칙에서 요 분리라는 말은요. 분리라는 말은 꼭 요걸 분리해놨다는 소리 같지? 우성과 열성을 3대1로 분리해놨는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유전 무언가를 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만 주기 때문에. 저쪽 부모도 2가지, 그러니까 자녀에게 만들어질 수 있는 타입이 4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양으로 분리를 해보니까 3대1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3대1로 부모가 가진 유전자를 분리해서 주는 게 원인이거든. 둥을 주거나 주를 주는 거야. 얘도 둥을 주거나 주를 줘. 둥주, 주주 이런 확률이 생기잖아요. 경우의 수. 둥둥, 그지? 둥주, 주주. 이 중에 우성이 있으면 둥글게, 우성이 없으면 거잖아. 그러니까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가 분리되어 자녀에게 분리비가 3대1로 나오는 거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은 이렇게 제2법칙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제3법칙은 조금 더 한번 해보자.